저의 첫사랑이 패션 디자인과를 다녔었고 뭐 자본력이 있어서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누군가의 것을 흉내를 낸다거나 누군가의 것을 가지고 만든다거나 이런 게 쉬워요.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주제 파악해라. 오늘 마이ken백트 라이브는 젊은 시절에 창업해서 패션 브랜드로 전 세계에 알려진 브랜드를 하고 계신 패션왕을 모셨습니다. 그럼 자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이스트로그의 이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패션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멋이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렇게 그런가요? 하나하나 이렇게 네네. 살펴보게 되는 것도 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좀 편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이렇게 패션 브랜드 만드는 네네.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브랜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스트로그라는 브랜드로 시작을 한 사람이고요. 네. 이스트로그는 11년도에 저희가 런칭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된 게 15년도에 언어펙티드라는 브랜드를 시작했어요. 네. 그럼 소비자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게 15년도에 프레이트라는 저희 스토어를 같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랑 세 가지만 한 번만 해주세요. 자랑 세 가지요? 네. 제 입으로 제가 말하기는 조금 팩트만. 쉽지 않은데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 하시지 않을까? 네.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퀄리티적으로는 신경을 쓰고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글로벌 브랜드라고 표현하는 뭐 스포츠 브랜드나 뭐 그런 브랜드들에서 협업 제안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런 게 자랑이라면 탐나는. 자랑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정석을 조금 더 구체화해봤을 때 뭐 브랜드 네임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네네. 그 정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실 그쵸? 것 어려울 같고 것 같고. 사실 누군가의 것을 흉내를 낸다거나 누군가의 것을 가지고 만든다거나 이런 게 쉬워요, 사실은. 저희는 어쨌든 저희만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뭐 패턴부터 디자인부터 뭐 원단 소싱부터 제조부터 실제로 단계별로 꼼꼼하게 본다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정석적인 부분이 아닐까. 근데 사실은 이제 엄청 유혹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패션이 엄청 트렌드가 빠르니까 네네. 가장 빠른 게 저는 사실은 이런 마케팅 쪽에서는 패션 같아요. 실제로 시즌이라는 게 구분이 돼 있고 봄, 여름이 따로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도 계속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근데 저희는 그래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방향성으로 하나의 얘기를 10년 이상 동안 계속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 브랜드를 바꾼다라면 더 이상 그 브랜드는 그 브랜드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패션 브랜드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네네. 처음에 패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 또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진 계기 이런 거 궁금해요. 제가 이제 미술 공부를 고등학교 때 했고 미술 공부를 시작한 거는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네. 운명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미대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연스럽게 이제 미술 전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연애를 하고 있었던 저의 첫사랑이 패션 디자인과를 다녔었고 오. 저는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녀의 관심사인 패션 디자인과를 제가 가나다군 중에 하나를 지원했는데 하나가 합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되게 패션에 제가 어떻게 보면 엄청 어마무시한 뜻이 있어서 패션 디자인 전공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하게 됐죠. 그분은 연락 안 되시고. 네, 안 되죠. 알겠지고. 네네. 그렇구나. 네, 대단하시다. 그렇게 근데 됐고. 패션에 가면 네네. 이게 또 엄청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죠? 패션을 전공하는 사람 대비 네. 패션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경쟁이 치열하죠.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어쨌든 이스트로그라는 브랜드를 시작했고 그 다음 언어펙티드, 그 다음 프레이트, 그 다음 이스트로그의 뭔가 또 다른 브랜드인 이스트로그 퍼머넌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스트로그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담아내고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로그는 다이얼로그의 로그예요. 기록의 로고가 아니라. 네, 그런 뜻도 있어요. 기록한다는 네. 뜻도 있는데 로그가 그 다음에 언어펙티드는 뭔가 구애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네.
아, 이게 시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반대로 또 어느 순간 딱 이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당시만 해도 사실 그러니까 레퍼런스라고 하죠.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 맨 땅에 헤딩했던 건 맞아요. 뭐 자본력이 있어서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사실 시작했던 것도 맞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지. 네. 사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라고 생각을 하죠.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이 브랜드의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에서 주목을 하고 이제 글로벌에서도 네네. 이제 쇼 같은 거 네네네. 나가고 이런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요. 해외에서 뭔가 알려져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때는 그냥 글로벌로 시작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고 오. 물론 당시에 조력자가 있긴 했었어요. 그 조력자는 바이어 포지션에서 해외로 뉴욕에 바잉을 하러 가는 사람이었고 네. 저희 옷을 바잉을 하고 있었던 업체이기도 했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그렇게 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바이어로 저는 셀러로. 근데 사실은 이제 글로벌 하다고 하니까 딱 그냥 네네. 어디서 이제 핀셋처럼 딱 주목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단계별로 그래도 나름은 계단을 잘 걷고 오지 않았나.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똑같은 시즌을 똑같은 시간대에 계속 하고 있다는 것도 그게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아닐까. 네, 꾸준함. 그러네요. 그 패션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청년들이나 준비하는 사람들, 네.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뭐 제가 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가 감히 평가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패션은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다. 보여지는 거는 너무 화려하고 그런 업태처럼 보일 가능성이 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좀 더 절실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남성복만 하시잖아요. 네네. 여성복을 하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딸이 2명이 있는데 딸을 데리고 잠실 월드타워를 한번 갔어요. 여자들끼리는 잠실 월드타워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죠.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만나면 뭐하지? 그리고 남자는 옷을 왜 사 입을까? 라고 바라보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잘 싶어서 보이고. 아닐까요? 이런 개념의 관점으로 옷을 소비한다라고 느껴요. 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때 여성복일 만큼 2배 이상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여성복 시장인데 네. 저희 저희 옷을 한번 이스트로그닷컴을 들어가서 보시면 절대적으로 이 옷이 여성화가 되기 힘들게 생긴 굉장히 남성스럽게 생긴 옷을 저희는 만들다 보니 네. 여성복을 하고 싶은데 시작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시작 못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하고 싶어요. 왜 남성복을 하셨어요? 제가 남자니까요. 그래요? 저희 앞으로 가지고 계신 꿈, 목표 이런 게 있으실까요? 요 최근 들어서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10년이 넘은 사람들끼리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떻게 끝내고 싶어? 근데 제 꿈은 사실 오래 하고 싶어요. 70살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저는 사실 그거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오래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꿈 아닐까? 네. 마지막으로 청춘에게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 딱 한마디로 먼저 해주세요. 한마디. 어렵겠지만. 주제 파악해라. 아까 중간에서도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되게 고민했거든요. 절실해라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 주제 파악해라라고 고민할지 둘 중에 하나의 단어, 한 단어라고 말씀하셔서 그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했어요. 네. 근데 절실함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감상 더 좋아 보였던 것 같긴 한데 전 솔직하게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그거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내 스스로가 계속 겸손해라. 주제 파악을 정말로 한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99%가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부족한 거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면 진심으로 주제 파악을 해라. 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브랜드가 이제 사람들이 뭐 네. 표현할 때 자기 자식이고 또 자기 네. 모습이기도 하니까 얘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키워나가고 싶으세요? 저희 브랜드 성격도 그렇고 되게 소규모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조금은 저희 옷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더현대 서울 네. 여의도에 있는 매장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오픈을 하게 됐어요. 어. 그 프레이트 매장은 3층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브랜드도 있어 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 같고 뉴욕에 매장을 내는 것도 어. 고려해보고도 있고 네. 되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네. 네. 정말 오늘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가장 깊은 본질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 깊은 본질과 또 철학에 대해서 나눠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서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